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빅뱅부터 원자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공부했죠.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누가 열심히 공부했고 또 누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지난번에는 다소 어렵다는 의견들이 조금 더 있었네요. 처음 배우면 어려운 것이 당연하고 나만 어렵게 느끼는 것이 아니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빅뱅 우주론의 증거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지구 밖 우주 공간에 직접 나가서 측정했을까요? 아닙니다. 우주에 있는 원소들의 종류와 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주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학습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초 개념으로 전자기파, 즉 빛의 개념을 학습하고요. 세 가지 종류의 스펙트럼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보는 건 햇빛이죠. 햇빛 안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대부분이고요. 좁은 의미에서의 빛은 이 가시광선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햇빛 안에 자외선과 적외선도 해당이 돼요. 또한 사람의 뼈를 관찰할 수 있는 엑스레이, 즉 X선 또한 넓은 의미에서 빛에 해당합니다. 이런 빛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전자기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진행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자기파는 파장의 길이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어지고요. 파장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해당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높아집니다. 파장이 긴 것부터 보면 먼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송수신에 쓰이는 라디오파, 휴대폰, 와이파이, 전자레인지 등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가 있고요. 이 둘은 모두 전파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이 적외선인데 열을 가진 모든 물체가 방출하므로 야간 촬영에 쓰이기도 하고 물리치료에 사용되기도 하죠. 그 다음 자외선은 이제 파장이 짧아진 만큼 에너지가 높아져서 많이 쬐는 경우에는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X선부터는 에너지가 더 많이 높아져서 방사선이라고 칭합니다. 그만큼 인체에 많이 노출되면 위험하겠죠. 특히 감마선의 경우에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어서 암치료에 이용되지만 정상세포도 손상시켜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 가시광선은 어디에 속할까요? 네,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에 위치하는 가시광선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전자기파로 약 700에서 400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져요. 잠깐, 여기서 1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와 같고요. 10의 마이너스 6승 밀리미터와도 같습니다. 가시광선 중에서도 긴 파장의 빛은 붉게 보이고요. 짧은 파장의 빛은 푸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햇빛은 이 색들이 모두 섞여서 백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좋지만 파장의 길이와 색의 관계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쉽게 기억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여러분, 빛이 오고 난 뒤에 가끔 볼 수 있는 무지개예요. 제일 위에 긴 부분이 붉은색이죠. 긴 파장이고요. 아래쪽에 푸른색이 짧은 편이죠. 네, 짧은 파장입니다. 헷갈리면 이렇게 무지개로 기억하세요. 그러면 가시광선의 여러 색을 실제로 관찰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프리즘을 본 적이 있죠. 프리즘을 유리나 수정으로 만드는데 햇빛을 이렇게 프리즘에 통과시켜 보면 무지개색의 띠가 예쁘게 나타나요. 이를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어떤 원리냐? 여러 색의 가시광선이 섞인 백색강의 햇빛을 프리즘에 이렇게 통과시키면 파장이 긴 붉은색 빛은 작게 굴절하고 파장이 짧은 푸른색 빛일수록 크게 굴절합니다. 이렇게 파장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색깔로 나뉘어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파장에 따라 분해된 것이 바로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면 스펙트럼의 세 가지 종류를 봅시다. 자, 빛을 내는 근원을 광원이라고 할게요.
온도가 높고 밀도가 높은 광원에서 빛이 나오고 이를 좁은 틈인 슬릿에 통과시키면 빛이 빠져나옵니다. 이를 또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파장에 따라 빛이 서로 다르게 굴절해서 연속적인 색의 띠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고온 고밀도의 기체나 고온의 고체가 내는 빛이 모든 파장에서 연속적인 띠로 나타나는 것을 바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흰색 빛을 내는 백열등이나 햇빛을 보는 경우에 관찰할 수 있어요. 참고로 슬릿을 사용하는 이유는 보다 선명한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 분해가 잘 된 뚜렷한 스펙트럼을 볼 수 있어요. 만약 넓은 틈으로 통과시키면 빛이 희미하게 퍼져 보여서 스펙트럼 관찰이 힘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고온의 광원 또는 별에서 나온 빛을 온도가 낮은 기체에 통과시켜 볼게요. 그림은 오리온 자리에 있는 암흑성운인 말머리 성운이에요. 본 적 있죠?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빛을 마찬가지로 슬릿에 통과시키고 이를 프리즘으로 분해합니다.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 위에 까만 선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처럼 연속 스펙트럼의 빛이 저온 저밀도의 기체를 통과해서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림처럼 저온의 암흑성운을 통과한 별빛이나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별의 대기를 통과한 별빛을 봤을 때 관찰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별들은 상대적으로 저온의 대기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별을 관찰하면 이런 흡수 스펙트럼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양 역시 고온이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을 보이지만 정밀한 기기로 태양을 관측하면 태양의 대기 때문에 여러 개의 흡수선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 고온의 별 주변에 있는 기체들이 가열되어서 빛을 방출합니다. 그림은 오리온 자리의 발광 성운인 오리온 성운입니다. 이 빛을 슬릿과 프리즘에 통과시켜 분해하면 검정색 바탕에 여러 개의 밝은 방출선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선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온도가 높은 발광 성운과 기체를 가열시켜서 빛을 내는 기체 방정관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선 스펙트럼 중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를 더 자세히 볼게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저온 기체를 통과합니다. 이때 저온 기체의 대부분이 수소 원자로 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온도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는 외부에서 오는 빛 에너지 중에 특정한 파장의 빛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자는 원자핵에서 더 멀리 떨어진 궤도로 들뜨게 되는데요. 우리가 에너지를 얻으면 더 넓은 반경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고 남은 빛은 프리즘 또는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특정한 파장 영역이 도중에 흡수되어서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를 흡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방출 스펙트럼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수소 원자들이 모인 기체가 이번에는 고온으로 가열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열된 수소 원자의 전자는 들뜨게 되고 원래 자신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결국 들떴던 전자는 다시 원래의 안정한 상태로 가라앉는데 이때 두 상태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특정한 파장의 빛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것을 프리즘이나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특정한 파장의 빛만 도달하여 여러 개의 밝은 선을 가진 방출 스펙트럼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이 밝은 선들을 방출선이라고 해요. 아까 수소 흡수선과 비교해 볼까요? 스펙트럼 선의 위치가 같죠? 하나의 원소는 고유의 파장을 가진 방출선과 흡수선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 스펙트럼을 보고서 이를 만든 것이 어떤 원소인지 역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스펙트럼의 세 가지 종류를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교과서 여백에 정리해 놓으세요. 먼저 스펙트럼을 여러 가지 색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연속 스펙트럼과 끊어져서 나타나는 불연속 또는 선 스펙트럼이 있죠.
연속 스펙트럼을 이렇게 무지개 색의 띠와 같고요. 고온 고밀의 기체나 고체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예로는 백색 빛을 내는 백열등과 햇빛이 있죠. 불연속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뉘고요.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 위에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나고 연속 스펙트럼을 내는 빛이 저온 기체를 통과했을 때 관찰됩니다. 암흑 성운과 별의 대기를 지나온 별빛이 그 예시죠. 또한 방출 스펙트럼은 여러 가지 색을 띤 밝은 방출선들이 보이는 것이고요. 고온의 기체에서 볼 수 있는데 발광 성운과 기체 방정관이 그 예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다음은 여러 가지 대상에서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인데요. 첫 번째는 뭐죠? 네, 연속 스펙트럼이죠. 수소부터 칼슘까지는 방출 스펙트럼이고요. 태양과 미지의 별은 흡수 스펙트럼을 보여주네요. 자, 이때 미지의 별이 대기로 가지고 있는 원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맞춰보세요. 같이 봅시다. 고온으로 가열된 수소에서 보이는 방출선과 똑같은 파장의 흡수선이 미지의 별에서도 보이네요. 즉, 미지의 별은 수소를 가지고 있겠네요. 또한 고온으로 가열된 칼슘이 보이는 방출선과 같은 파장의 흡수선도 보이네요. 그러므로 미지의 별에는 칼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처럼 어떤 물질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보이는 선의 위치와 굵기로 구성 원소의 종류와 양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 공간에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 존재하고 질량비가 약 3대 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혀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보고 지나쳤던 빛이 우주 연구에 있어서 이렇게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그쵸? 여러분, 오늘 내용도 열심히 복습하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스펙트럼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세요.